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경기도 화성에 오늘 나왔거든요. 2021년도 제가 4월 달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뭔가 하면 퍼시픽 마린이라는 보트 제작 업체를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조회수가 30만이 훌쩍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영상을 촬영을 하러 이곳 퍼시픽 마린에 왔을 때는요, 굉장히 한가하고 조용하고 또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게 운 좋게 제가 올린 영상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이 보트 업체도 함께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과 또 인기를 받았고요. 여태까지도 많은 보트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많은 분들이 봤다 해가지고 보트가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대 한 대마다 정성을 들여서 출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또 이어서 주문이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퍼시픽 마린에서 제작하는 랩터 450과 그리고 랩터 530 과연 어떤 장점이 있길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주문을 해오셨는지 거꾸로 이제는 제가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도 여러 보트를 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정확한 리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됐고요. 보트를 먼저 한번 보러 가시죠. 지금 곧 출고를 앞두고 있는 또 하나의 랩터 530인데요. 먼저 선주님께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트의 재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모델명답게 5m30이라는 선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폭 같은 경우에는 2300이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의 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5m30에 2m40이 거의 육박하는 그런 선폭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결코 작지 않은 그런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퍼시픽 마린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랩터 시리즈들, 랩터 450이나 랩터 530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안정성이죠. 롤링이 굉장히 적다라고 많은 유저분들께서 평을 해주시거든요. 저 역시도 450도 타보고 530도 타봤지만 롤링이 굉장히 적은 보트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보트의 무게는 약 한 800kg 정도 나간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보트 업체들이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을 해놓은 경우들이 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장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랩터 530의 정확한 선체 무게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나가면서 개근대에다가 이 보트를 한번 올려놓고 트레일러 무게 빼고 엔진 무게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게를 제가 측정한 측정값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가 있는데요. 트레일러는 웰텍에서 나온 보트 트레일러를 사용을 합니다. 사이즈는 580 사이즈의 트레일러고요. 자, 이 랩터 450이나 랩터 530 같은 경우에는 하부의 선형이 굉장히 독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측면이 라운드가 져 있는 형태의 그런 선형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고무보트나 콤비보트의 그런 선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콤비보트나 고무보트의 장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넓은 선폭과 그 다음에 콤비보트의 이런 선형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롤링이 굉장히 적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선수 쪽이거든요. 선수 쪽에 보시면은 요 부분이 요렇게 이제 한번 굴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트를 설계를 할 때 아마 물튀김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위쪽에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데크 부분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이만큼 돌출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트들 보면 앞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더 더하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 부분 때문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물튀김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캐스팅 낚시를 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용골인데요. 앞쪽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쪽은 왜 이렇게 용골이 비어있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요. 결코 낮지 않은 그런 그 헐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이 출고를 대기하고 있는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혼다에서 나온 150마력 중고 엔진을 장착을 했거든요. 지금 이 랩터 530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고가 되는 엔진이 115마력 엔진이 가장 많이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0마력, 그 다음에 최고는 175마력까지도
모터도 장착을 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115마력보다는 아무래도 출력이 훨씬 좋기 때문에 135마력이나 150마력 또는 뭐 175마력 이렇게 올라갈수록 속도나 파워 면에서는 훨씬 더 파워풀하게 즐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영상에 보고 계시는 이 보트는 지금 난간은 기본적으로 출고가 될 때 장착이 돼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의자라던가 쿠션들 이런 종류들은 다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넓습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넓어요. 자, 이제 곧 출고를 앞두고 있는 보트이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죠. 앞쪽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의 더하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는 2명 정도가 이렇게 기대 가지고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자, 여기도.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할 때는, 포인트 이동할 때는 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자면 80cm 정도, 79cm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2명 정도 앉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전공구를 이렇게 이제 뚫어 놓은 거 같거든요. 뭐 등 작업이나 난간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공구가 이렇게 이제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사물함 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등화장치나 아니면 난간류들 이런 것들을 작업하기 위한 또 작업 전공구이기도 하죠. 사물함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제 화장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터 530 화장실이 저는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을 해볼게요. 자, 와, 정말 넓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 정말 넓죠. 전동 화장실이고요. 안에도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부분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제가 가볼 건데요. 지금 이 통로의 사이즈는 약 한 430, 450 정도, 가장 넓은 구간이 450 정도가 나오고요.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콘솔 또한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콘솔을 가지고 있죠. 제가 콘솔 사이즈도 재볼게요. 자, 콘솔 사이즈가 880 정도 나옵니다. 12인치짜리 어탐기를 장착을 하셨는데요. 그 옆에다가 몇 가지의 전자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요. 자, 이 퍼시픽 마린의 이런 선장석은요, 이렇게 이제 앞뒤로 등받이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뭔가 모여서 뭐 라면을 끓여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등받이를 앞쪽으로 당길 수가 있고요. 또 운전을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이제 포켓 수납함을 이분은 옵션으로 장착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제 무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전동릴 단자함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가 장착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부분 모두가 다 수납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함을 하나씩 제가 개봉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사이즈는 약 한 1m 정도 되어 보이는데요. 수납함이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80cm 정도가 되는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퍼시픽 마린에서 나오는 이 수납함들은요, 이렇게 발을 살짝 누르고 열고 닫고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배가 침수가 됐을 때 이제 밀폐 부력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하나 볼까요? 자, 뒤쪽도 굉장히 넓은 수납함이거든요. 60cm에 40cm 정도 되는 수납함이 또 있고요. 자, 이쪽이 연료통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쪽은 연료통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수납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납함이 너무 많아요. 자, 하나하나 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40cm에 60cm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수납함이 있고요. 자, 이쪽에도 또 수납함입니다. 와, 수납함이 정말 많아요. 길쭉한 수납함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포켓 수납함 이제 장착을 했고요. 무드램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동릴 단자함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빌지 펌프로 바닷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스프레이건을 여기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자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뒤쪽에 제가 동승자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봤는데요. 굉장히 편합니다. 1명, 2명, 3명, 4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뒤쪽에 이제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여기는 배터리 함 겸 수납함이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뭐가 있는지 열어볼게요. 그냥 수납함이 깨끗하게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랩터 530은 특징이 수납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부분 수납함이 없는 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납함을 만들고 나면 그 부분은 밀폐가 안 될 경우에는 부력이 없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발을 살짝 눌러서 이 뚜껑을 열어야만 할 정도의 그런 압을 꽉 닫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체가 넘어가더라도 물이 들어오더라도 이 공간들이 수납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밀폐되어 있는 부력 박스의 부력함의 그런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요. 침수에 굉장히 안전한 그런 대비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석 아래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어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길이는 거의 1m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폭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cm가 다 되는 그런 사이즈의 어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길쭉한 고기들을 넣기 좋게끔 그렇게 원형 해치를 달아놨네요. 캐스팅 다이가 있는데요. 캐스팅 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굉장히 아담한 공간이네요. 캐스팅 다이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니 검정색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는 원단이 있는데 바로 그늘막입니다. 그늘막은 높낮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늘막을 앞으로 쭉 피고 가가지고 앞쪽에 콘솔에 달려있는 디귿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고정을 시키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 퍼시픽 마린에서 그늘막을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을 좀 해봤었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감이 컸었어요. 또 나풀나풀 거리지 않게 앞뒤의 텐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볼트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수구는요, 자연 배수구입니다. 그래서 선체 안에 들어오는 물들이 뒤쪽으로 와가지고 이 배출구를 통해 가지고 다 배출이 되고요. 안에는 경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거의 물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 랩터 530 또 랩터 450 같은 경우에 롤링이 없다라는 특징, 또 뭐 안정성이 좋다라는 특징 외에도 제가 볼 때 이 퍼시픽 마린의 보트들은 마감들이 굉장히 괜찮은 편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요. 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뭔가 좀 덜 마감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은 하나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보트는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바다를 나가가지고 150마력이 장착되어 있는 랩터 530을 한번 주행을 해볼 겁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제부 마리나를 도착을 했고요. 도착을 했는데 물이 아직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퍼시픽 마린 사장님이 사주시는 칼국수 한 그릇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들어왔고요. 배를 얼른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이거 얼마 만에 타는 거야? 자, 이게 영상 촬영을 하러도 오고 그 다음에 낚시하러도 자주 오는 제부 마리나인데요. 늘상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평일이라서 되게 한가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바람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조금 느끼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잔잔하지도 않고요. 오늘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아, 바람이 꽤 많이 부는데. 자, 이제 항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봐야 될 게 이 보트는 굉장히 안정적인 보트입니다. 스피드를 즐기기 위함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낚시를 위한 그런 보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부상에서 활주가 되는 타임을 RPM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115마력을 운행을 했을 때보다 약간은 그 타임이 빠릅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4000rpm이 되기 전에 선수가 떨어지면서 부상이 이루어졌고요. 자, 115마력을 제가 주행할 때보다 아무래도 기동성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V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받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배와 수면이 마찰되는 그 마찰되는 정도는 약간 좀 더 느껴지는 축에 속해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울이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오고 있거든요. 달릴 때 보면 선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물하고 이제 마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마찰되는 그 충격이 온전한 V열이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그 받침이 저한테 느껴져 옵니다. 쿵쿵쿵 거림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제가 여기 정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불고 너울도 꽤 있는 편이에요. 뭐 서해안 기준이죠. 너울이 지금 적당히 그냥 있는 편이거든요. 선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너울에는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 최고 속도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거는 선주분이 이미 이제 정해져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고 속도는 달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 선형의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산회를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작은 소형일수록 굉장히 기동성도 좋고 방향 전환이라던가 선회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죠. 선폭과 그 다음에 선체의 길이를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둔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둔하다라고까지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시중에 아주 여러 종류의 보트들이 나와 있죠. 요즘에 그 트렌드를 그대로 따르면서 제작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퍼시픽 530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무게를 개근대에다가 올려봤거든요. 트레일러, 엔진, 그 다음에 선체 포함해가지고 1.4톤이 나왔습니다. 엔진 무게가 약 한 220kg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트레일러 무게가 약 한 35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820kg 정도가 되는 거죠. 선체 무게가 적지 않은 무게에다가 넓은 선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는 요인이거든요. 또 혹시라도 이 영상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에다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구매와 관련돼 가지고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퍼시픽 마린 사장님 연락처를 제가 기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구매와 관련된 상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